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이또이또리 지음 강수연 옮김 마음의 행복과 일의 성공을 부르는 자기 긍정 메시지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경양 BP에서 편했습니다. 지은이 사이또이또리 건강식품 회사 긴자 마루칸의 설립자이다. 일본 최고의 부자로 불린다. 토지와 주식 관련을 제외한 매년 사업소득 납세액이 일본 1위로 알려졌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 연속 납세액 베스트 10이라는 일본 신기록을 수립했다. 누계 납세액 또한 2004년까지 합계 173억을 달성해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겼다. 즐거운 마음가짐과 경제적 풍요에 대한 조언을 담은 책들을 다수 출판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운, 세상의 이치를 터놓고 말하다 등이 있다. 제1장 지금 이대로 괜찮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한 명도 없을 때는 더욱 불행합니다. 인간은 원래 모두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성적이 나쁜 사람도 운동회에서 꼴찌인 사람도 그대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산수를 못하면 안 돼 라든가 운동신경이 둔하네 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스스로를 괜찮지 않다고 여기게 되지요. 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겸허하다고 하는데 겸허란 자신만만한 사람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허가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겸허하게 사는 사람과 비굴하게 사는 사람은 삶의 결과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식당에서 덮밥 3개요 라고 주문하면 덮밥이 3그릇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당신이 주문했으니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도 당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해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면 괜찮지 않은 일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괜찮다고 생각하며 세상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여기지요. 그런데 이것도 못해 라든가 이게 안 되면 어떡해 라는 말을 하며 키우면 그 아이는 점점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최우선으로 해주어야 할 말은 너 지금 그대로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기 시작합시다. 너 요새 어때? 나야 괜찮지. 쉽게 질리는 성격은 재능이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결점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쉽게 질리는 성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결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재능으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재능을 산더미처럼 갖고 있는데도 제대로 발휘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떠드는 저에게 너는 말이 많아서 안 돼 라고 했지만 저는 그 수다 기질 덕에 인생이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수다를 듣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든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안 돼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재능을 살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재능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능을 억누르게 되지요. 항상 억누르고 있으면 언젠가 어디선가 폭발하고 맙니다. 자신의 에너지 자체를 떨어뜨려서 폭발을 막으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동하는 데 필요한 욕망이나 행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100%인 것을 20%만 쓰려고 하면 자신의 에너지 전체를 100에서 20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누구나 각자 많은 재능을 갖고 있지요. 내숭떨기나 실없이 웃기 같은 재능은 당신에게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재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점을 이제부터 살펴봅시다. 결점은 극복하지 말고 이용하자. 저에게는 실증을 잘 내거나 수다를 잘 떠는 것과 같은 훌륭한 재능이 많은데 그 밖의 재능 중 하나가 한자를 못 외운다는 것입니다. 한자를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쓰려고만 하면 한자가 까만 점으로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도 결점은 있다고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자가 아니라 해주자고 생각합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남에게 부탁하여 해결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부담 없이 부탁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남에게 노력해 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 해주면 됩니다. 저에게 한자 외우기는 남에게 아무리 배워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저는 재능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를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최대 단점이나 결점으로 여기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극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복하지 말고 이용하는 법을 생각해내면 됩니다. 한자를 모르면 한자 사전을 찾거나 옆 사람에게 물으면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주고 할 수 없는 일은 부탁해서 해결하면 나의 장점도 잘 보이는 동시에 남의 장점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더 온화해지고 남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점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할 수 없는 일은 남에게 부탁하면 되니까요. 너 이거 잘하니? 나는 정말 재주가 없어. 도와줘.
보물은 쓰레기 안에 숨어 있다. 어느 회사를 가도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독립하여 자신의 회사를 차리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회사를 가도 적응을 못한다는 건 역시 재능입니다. 당신이 재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실은 대단한 재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눈앞에 있는 보물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저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회사 경영을 시작할 때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경영자는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훌륭한 경영자가 되어 지역에서 발표하는 고액 납세자 명단에 실릴 정도로 이익을 낼 수 있게 되었지요. 자신의 재능을 잘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재능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쓰레기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건 고쳐 라든지 그런 거 관둬 라는 말을 들은 사람에게 저는 괜찮아요 혹은 지금 그대로 좋아요 라고 말해줍니다. 즉, 자신의 재능에 눈뜨게 하고 그 재능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칼에 손잡이가 아닌 칼날을 쥐면 손이 베이듯이 재능을 잘못 살리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한 성미를 못 이겨 남을 닥달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런 점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급한 성질을 잘 활용하여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미가 급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을 합니다. 게다가 매우 빨리 실증을 내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른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렇게 급한 성미와 실증을 잘 내는 성격이 재능이 될 수 있듯이 근면함뿐만 아니라 게으름 피우고 싶다는 생각도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자신에게 눈을 뜨고 그 모습 그대로 잘 살리는 법을 찾아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구나 보물섬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활용 방법을 모르는 것일 뿐이지요. 행복해지는 것이 최고의 성공법이다. 부자 중 상당수는 부모가 원래 부자이거나 대대로 내려온 가업을 이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개 중에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의 비율은 100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성공을 거두기 위해 1000명 가운데 1명에게 나올까 말까한 지혜와 용기를 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혜나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역시 재능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범위 안에서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든가 이걸 하면 돼 라고 말한들 어차피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책을 써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니까 가능한 성공법일 뿐입니다. 체조 선수라면 공중 3회전이 가능하지만 보통 사람은 대부분 손 짚고 옆구르기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손 짚고 옆구르기밖에 못하는 사람은 공중 3회전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생각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행복하게 걷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성공법이며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진정한 유심론입니다. 경트럭은 연비가 좋고 좁은 길도 잘 다니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10톤 트럭과 비교하면 화물의 10분의 1 정도밖에 실지 못합니다. 페라리는 사람도 짐도 많이 실을 수 없지만 속도의 상징으로 불릴 만큼 엄청나게 빠릅니다. 즉, 경트럭과 페라리는 아예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지요. 아무리 경트럭에게 페라리 이야기를 한들 경트럭은 페라리가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경트럭에게는 경트럭의 장점이, 페라리에게는 페라리의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심론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나 무언가를 흉내내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공법은 살면서 점점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혜와 용기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저는 좀 별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 하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납세액이 일본에서 가장 많으므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의 성공법과 당신의 성공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처럼 학교에 가지 않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친 파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 모두 필요합니다. 지혜만 갖고 바다에 나가서도 안 되고 용기만으로 덤비는 것도 절대로 무모합니다. 지혜도 용기도 없다면 어쩔 도리 없이 바다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혜도 용기도 없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범위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부자론이나 유심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체국 국장보다 행복한 우편 배달부는 존재합니다. 이처럼 출세 여부와 관련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유심론입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해도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고 셀러리맨은 셀러리맨 나름의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손안에 있는 것으로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나요?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야만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니지요. 자기 나름대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